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요. 오펙 전망의 하향과 함께 중국의 경기 그리고 중동 전쟁까지 연달아 이어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 세 가지를 지금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석유의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개파락의 시작과 함께 추가 하락의 신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그 이유를 전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국제 유가 하락에 이어서 9월 수출입 물가도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9월 수출입 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 하락의 또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상황. 일단 이 상황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흥부석유의 관점에서는요, 일단 수출입 물가의 하락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건 잠깐 곁들여서 하는 얘기니까 잠깐 하고 원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환율 변동, 이것들은 흥부석유의 주가 하락과 수출입 물가 하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수출입 물가에 포함된 원자재 중 하나가 석탄이랑 석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흥구석유는요, 석유 제품을 다루는 기업이죠. 따라서 이 제품 가격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유 가격의 하락은 당연히 정제 마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환율의 측면에서는요, 수익성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유를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원유를 더 저렴하게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원화 강세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또 달러 약세는요, 국제 유가 하락을 유도하는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에서 투기 자금 유입 감소랑 달러화 표시 자산 가격 하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흥부석유 측에서 국제 석유 판매 가격 하락이 다시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국제 유가와 환율 하락, 그리고 특히나 환율 하락 자체는 수입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점은 있겠지만 국제 유가 전체적으로는 유가 하락을 촉진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주가에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단의 설명은 이렇고요. 이제부터가 본론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오늘 주가가 또 급락을 했죠. 배경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번째는 오펙의 원유 수요 증가와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펙이 24년과 25년에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4년 하루 200만 배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190만 배럴로 낮췄으니까 이게 25년에도 비슷하게 170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로 하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원유 수요 전망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산업에 필요로 하는 석유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면 유가도 하락하게 이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보시는 것처럼 1년치의 유가 흐름을 보셔도 지금 꽤나 낮게 내려온 수치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이슈, 바로 중동 전쟁을 빠뜨릴 수가 없겠는데요. 중동 전쟁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격화가 고조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그 전쟁 기간과 전쟁 양상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원유 공급이 또 줄어들면서 유가 하락을 또 초래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근에 이란이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란이 미사일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막 최고조로 달리게 됐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네우타뉴 총리가 이란의 군사 시설만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란의 석유 시설 공격 가능성이
살짝 줄어들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석유 시설을 공격받았다면은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또 다른 이유가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이슈,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동안 중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약간 들썩이긴 했었죠. 그러면서 그랬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실망스러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또 유가가 하락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오펙의 수요 전망치 하향과 함께 그리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실망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펙의 경기 부양책이 오펙이 수요 증가 전망을 하향을 조정했지만 또 이 조정이 또 과도하게 조정이 됐다라고도 판단이 되면은 미국과 유럽 경기 부양책이 다시 나오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회복이 될 가능성도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라는 말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려를 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 하락이랑 수요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흥구석유랑 같은 이런 석유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이 장기적인 부진으로 이어질 건지 반등할 기회가 있을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